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을 맞아 좀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시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게 있었고 그 자금이 결국은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에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맞다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왔대. 근데 어떤 기업들을 보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 바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실적 나오고서 좀 오르는 것 같길래 따라서 샀단 말이죠. 근데 또 얼마 안 지나서 금방 꺾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실적 시즌에 맞는 어떤 기업들을 실적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도 어떤 기업을 하면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는 기준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뭐 실적 관련해서는 항상 실적을 좀 웬만한 기업들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 더 테마적인 느낌이고 막 기대감으로 뭘 가보자라는 기업들도 당연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실적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인가 어떤 뭐 사업이 전망이 어떤가에 대한 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좀 탄탄하고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좋은 기업들을 만약에 어떤 게 좀 유망해 보인다라는 게 궁금하시면 위에 010-8838-7999 번호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아쉽게도 2차 전지가 실적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한 이런 하락을 좀 주도하게 됐죠, 그죠? 자금이 좀 나오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좀 이렇게 시장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영향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 실적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도 뭐 이렇게 같이 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어떤 좀 수급이 그래도 너무 쏠려 있던 게 그나마 좀 완화가 되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한쪽으로만 막 가던 게 좀 튀어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떠오른 건 역시나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래서 마침 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호실적을 기록한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그 정말 특이하게 2차 전지에다가 쏠림이 있었죠. 2차 전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특이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쏠렸고 특히 뭐 에코프로 그룹지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는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볼 수 없는 뭐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고 그리고 뭐 이게 차라리 뭐 다른 뭐 아주 핫한 조그만 테마 같은 걸로 막 급등한다면 아 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자금이 절로 도나 보다 뭐 싶겠죠. 근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시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 어쩔 때는 막 그 엄청난 큰 기업이 막 한 방에 막 20%씩 오르고 막 이러고 막 야 이거 잘하면 상한가 찍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런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했었죠. 막 그렇다고 특별한 막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정말 급격히 몰린 그 자금이 주가를 밀어 올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BM과 같은 회사들에게 뭐 어쩌면 뭐 일부에서지만 주가가 과하다라는 매도 리포트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은 이 꼬연 수급이죠. 어떻게 보면 꼬였던 수급인데 이게 너무 쏠려 있던 게 이제 다시 또 돈이 나와서 어딘가로 갈 거란 말이죠. 뭐 초전도체 이런 데로 좀 갔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뭐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 아직 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위험한 영역이라고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배제하고 그냥 저는 실적 관련주로 일단은 이 돈은 결국은 수렴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이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요걸 볼 건데 좀 어지럽죠, 그죠? 이익이
컨센서스를 뛰어넘거나, 그러니까 컨센 대비 이익이 좋았거나, 그러니까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즉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에 그 실적이 나온 그날 있죠, 그날. 그날의 실적 발표 당일, 혹은 뭐 발표가 뭐장 끝나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 끝나고 나온 거라면 그 바로 다음 영업일에 수익률을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실적이라는 것의 기준은 뭐 일단은 시총 상위 20%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시총 상위의 20%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10% 이상 상회를 했거나, 이익이 컨센보다 10%는 좋았거나 이상으로, 아니면 매출의 성장률이 한 20% 정도는 나왔던 요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시총 상위 20%니까 좀 큰 기업들 중에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집계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점들을 다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호실적에 상승한 기업, 호실적에 보합 나타낸 기업, 호실적에 하락을 나타낸 기업인데, 이제 호실적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2%보다 더 올라간 그 당일입니다. 실적이 딱 나온 그날 2% 넘게 오른 기업들이 요 파란 선이고, 검정색 선은 호실적의 보합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고, 하락은 2%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이렇게 보이느냐라고 보니까, 호실적에 상승한 2%가 넘게 상승한 기업들은 약 36%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가 나타냈고요. 보합이 한 절반 가까운 44%, 그리고 하락한 기업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실적이 나오면 그래도 보합과 상승을 이렇게 합치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해서 좋았다 정도를 합쳐보니까 얘네들을 합쳐보니 한 80%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나왔는데 이 기업의 실적이 호실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당일에, 그러면 보합이나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실적이 좋다라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고민이 들겠죠. 실적 발표가 났고 호실적도 거뒀는데, 그럼 사람들이 실적도 잘 나왔는데 차익 실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면 반대로 안 갖고 있던 사람들, 이 기업을 안 갖고 있었는데 실적이 좋대더라 하고 나니까 따라 사야 할까라는 이런 의문,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들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김에 차익 실현? 아니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반대로 하락하면 어때요? 반대로 하락하면 호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무조건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20% 비율은 분명히 떨어졌으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기업들은 5개 중에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더 깊은 고민이 들겠죠. 들고 있다면 실적을 믿고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할까? 저점으로 더 그냥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호실적인데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잘라야겠다.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하나의 조건을 추가를 합니다. 호실적을 발표는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일단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날엔 떨어져요. 일단은 하락을 합니다. 실적 발표하고 떨어집니다. 일단. 근데 그러고 나서 1개월 이후에 보니까, 1개월 후에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요대로 그냥 떨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개월 후에는 반전해서 상승으로 돌아 있는 애가 있을 거고, 그대로 떨어진 그냥 하락해 있는 애의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전했냐 못했냐의 차이겠죠. 그날 당장 실적은 분명히 호실적을 내고 떨어졌어요. 그날 그랬는데 20%니까 아까 봤던 그 그래프에서는 20%에 속해 있는 거겠죠. 떨어졌는데 한 달 지나니까 역시 하고 다시 올라온 거, 아니면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최근 거부터 좀 보자면, 호실적을 기록하고 실적 발표 당일에 하락을 했던 종목이 실적 발표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상승이 되어 있는 거, 이게 파란색 선입니다. 실적 발표 1개월 후에 상승이 되어 있는 요 기업이 요겁니다. 그럼 특히 2023년 1분기 요번 거죠. 요번 거를 저번 거니까 요번 거죠. 그죠? 봤을 때 대략 몇 퍼센트냐?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전해서 올라온 게, 실적 발표 1개월로 상승해서, 그러니까 반전해서 올라온 애가
36%밖에 안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는 애가 60%가 넘습니다. 60% 이상이 어차피 그대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번에 실적이 이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왜 계속 떨어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호실적을 발표하고 그 발표일에 상승한 기업들도 보자고요. 2019년 1분기, 2019년 4분기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2019년 이게 이제 1분기고요. 요게 4분기인데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호실적을 내고 그 실적 발표일에 일단 상승을 해요. 그 다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애가 있고요. 호실적을 내고 실적 발표일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떨어진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르고 그대로 오른 애고 얘는 올랐는데 결국은 떨어져 있는 요런 애겠죠. 그죠? 이게 검정색 선이 하락한 애예요. 근데 2019년 4분기를 보면 실적 발표일에 상승을 하고 그 실적 발표 한 달 후에 상승이 그대로 되어 있는 파란색은 되게 적습니다. 한 20%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검정색 호실적의 실적 발표일에 상승은 했지만 한 달 지나니까 떨어져 있는 애는 한 80% 됩니다. 그죠? 이 말이 되나? 이렇게 극심한가?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근데 좀 특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2019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요때죠. 4분기가 요때니까 요때 실적이 언제 나와요? 이때 나옵니다. 그죠? 뭐 한 2월 뭐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맞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그냥 작살이 났으니 그냥 우르르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인 거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막 요거는 한 80개는 떨어져 있고 20개만 겨우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이제 대부분 봤을 때 호실적을 내고 실적 발표일에 상승을 한 기업은 그 상승을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50% 위에 위치를 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떨어졌다. 호실적을 내더라도 그 실적 발표를 한 날에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떨어져 있는 건 확실히 좀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자면 무슨 말이 되느냐? 호실적을 발표한 날에 오르는 종목이 한 달 뒤에도 상승한 비율은 61.7%고요. 하락했을 비율은 38.3%입니다. 근데 호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빠진 종목들 있죠. 걔가 한 달 뒤에 반전해서 상승으로 올라오는 건 36%밖에 안 되고요.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64%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오르는 걸 보고 굳이 차익 실현 욕구가 든다고 섣불리 팔 필요가 없죠. 그게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다만 또 안 좋은 전략이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졌어.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실적을 믿고 이걸 저가 매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이 호실적을 무시할 만큼 그 떨어진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36%는 올라왔다고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64%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런 실적에 빠져? 저가 매수하자 좋다. 이걸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적 발표 당시에 시장 반응을 따라가는 전략은 생각보다 꽤나 유용하다는 거예요. 60몇 프로 대 30몇 프로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플러스 알파를 주자면 여기는 이제 수급별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호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나왔을 때 누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럼 그들은 이거를 잘 이용을 했을까를 보면 1분기 실적 시즌 사례만 본 거라서 이제 조금 뭐 짧은 자료긴 합니다만 참고차 보자면 실적 발표일에 이제 요건 샀는데 한 달 후에 상승한 비율, 요건 실적 발표일에 팔았는데 한 달 후에 하락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적 발표 날에 매수했는데 성공할 확률, 실적 발표일에 매도해버렸는데 성공할, 그러니까 얘는 떨어진 확률, 얘는 올라간 확률입니다. 샀는데 올라간 확률, 팔았는데 떨어진 확률. 둘 다 이제 잘 맞춘 거죠. 잘 맞춘 확률을 보니까 실적 발표일에 샀는데 한 달로 주가가 올라 있는 비율과 팔았는데 주가가 이제 한 달 후에 떨어져 있는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58.4%는 실적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58.4%의 기업은 한 달 후에도 플러스였다는 거고, 그리고 52.3%의 확률로
매도한 기업에 잘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걸 팔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오를 만한 걸 샀다라는 거였죠. 즉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사실 내가 산 종목이 시장에 물론 어떤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산 종목이 실적 발표 때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수급을 딱 봤어요. 고날을 딱 봤더니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누굴 따르는 게 확률이 제일 높냐면 외국인을 따르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흔들림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고, 그렇다고 뭐 다른 섹터가 좋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지속될수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뭐 수급적인 것도 있고 통계적인 것도 있고 하나의 기준을 삼고, 뭐 이게 뭐 100% 맞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 짧은 통계이긴 하지만 또 기준을 좀 삼고, 그래도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을 실적이 나왔을 때 기왕이면 오르는 기업으로, 기왕이면 외국인이 관심 있는 기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